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과 다르게 이 회사만큼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델 회사 비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번 모델 회사 추천 영상에서 저한테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본인이 노력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찍은 영상의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어떻게 모델로 흥했고 안 했고, 그리고 회사 때문에 내 모델 인생이 망쳤다, 내 모델 인생이 잘 됐다, 이런 식의 포인트를 한 번도 둔 적이 없는데 그런 쪽에 공격이 들어와서 저도 되게 당황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사 탓, 환경 탓을 넘어서 어떤 회사를 가냐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는 200% 무조건 생깁니다. 어떤 기회를 주어지느냐, 그리고 그 기회들이 얼마나 큼직큼직한 일들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주어지느냐, 금전적으로 클린하냐 등의 이제 여러가지 문제들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가 무조건 생겨요. 근데 그 기회들이 막 주어졌을 때 본인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건 회사 탓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입니다. 회사에서 뮤직비디오권을 잡아주고 회사에서 매거진권을 잡아주고 해도 본인이 부족해가지고 그 일을 잡지 못하면 그건 본인의 역량이에요. 하지만 회사를 어떻게 어디를 가냐 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5년 혹은 2년 몇 년이든 간에 젊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약을 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수입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을 번다, 그냥 본인 자체가 부족해서 돈을 못 버는 것 뿐이지 톱모델들이 노력하는 만큼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제 수입 영상의 포인트도 그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모델도 경력이 쌓이고 커리어가 쌓임으로 인해서 몸값이 올라가고 무페이던 페이가 올라갈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전에 열정페이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상봉 디자이너든 앙드레김이든 한 달에 죽어라 일은 시키는데 최저시급도 아닌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몇십만원 밖에 안 되는 돈을 지급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경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는다는 그런 명분하에 돈을 안 받을 이유는 절대 없거든요. 반대로 패션 디자이너 그 견습생분들한테 지금 최저시급만도 못한 돈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몸값도 올라가고 경력도 쌓이면서 돈도 점점 올라갈 건데 지금은 참고 버텨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디 자체적으로 호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젊은 꼰대가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시작된 노페이 노런웨이라는 캠페인입니다. 제가 해외에서는 그런 금전적인 장난을 한국 모델들한테 치는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모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페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노페이 노런웨이라는 캠페인이 시작됐고, 두 번째 기사는 한국에서 실린 시사저널의 박성희 기자님께서 작성한 기사인데, 이거는 모델 에이전시만 인터뷰를 딴 게 아니라 디자이너한테도 인터뷰를 땄어요. 이미 에이전시 자체가 무페이에도 그다지 반항하지 않고 동조하고 있고, 그리고 모델들 사이에서 열정페이와 무페이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력이면 충분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커리어가 올라감에 따라 몸값이 올라간다는 희망찬 얘기들을 해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페이가 만연하고 이런 부조리함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현실적인 정보들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댓글을 달 때 제 영상의 포인트도 좀 제대로 짚었으면 좋겠고, 본인이 하는 말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격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싶은 거라면은 그렇게 알겠다마는, 저는 대화에 제가 이제 설득이 가능하다면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저도 답댓글을 열심히 달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점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정할 때도 금전적인 문제나 그리고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며, 여러분들이 모델을 시작하고 나서도 금전적인 부조리함, 무페이나 열정페이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델 일을 사랑해서 열심히 버티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몸값이 올라가서
좀 페이가 상승한 모델들 다 리스펙트하고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이 혹시나 이제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의도가 있다고 이제 느껴가지고 오해를 하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회사입니다. 이것 또한 제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카데미가 있는 회사들을 다 부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회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 우선 YGK 플러스랑 S팀의 아카데미를 한번 볼게요. YGK 플러스랑 S팀의 정규반 가격은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인데 현재는 250에서 300만원 사이입니다. 이건 정규반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3개월마다 정규반 수강생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외에도 특강반, 방학반, 그리고 워킹반 등등에서 다양한 클래스들을 열고 그렇게 수강생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돈을 얼마나 버느냐? 정규반만 한번 볼게요. 한 달에 40명의 수강생들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한 명당 수강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3개월에 이 YGK 플러스나 S팀은 1억 2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 회사를 구하는 방법, 패션위크에 데뷔하는 방법, 그리고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 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아무것도 없어요. 아카데미에서도 알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걸 알려주면 아카데미의 수요가 낮아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카데미를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까. 하지만 이 두 회사는 오디션의 혜택이 있는데 그 오디션에 붙었을 때의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돈 낭비인 것 같고 좀 이게 아닌 것 같고 미심쩍은 기분이 들더라도 많은 수강생들이 이 회사에 찾아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꿀 빠는 거를 보고서 과연 따라하는 회사가 없을까요?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로 돈을 버는 걸 보고 따라하는 회사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DX 그리고 NewXXX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거론을 이렇게 풀네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봐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이 회사들은 무엇이냐? YGK 플러스나 S팀처럼 똑같이 아카데미 홍보를 무진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해요. 수강생들을 받으려고 워킹을 가르친다, 포토포즈를 가르친다, 이미지 메이킹을 가르친다, 우리 아카데미를 와라 이런 식으로 홍보는 겁나게 하고 전속 모델 오디션까지 따라합니다. 아카데미를 다닌 사람에게 우리 회사의 전속 모델 오디션을 보게 해주겠다. 하지만 메리트가 없어요. 이 회사에서 활동하는 왕성히 활동하는 메이저 모델도 없고 톱 모델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 모델 뜩 봤을 때 그렇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말 아카데미만 죽어라 홍보하고 가지고 있는 모델은 없는 그래서 메리트조차 없는데 여러분들이 순수한데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까? 그냥 뭐 집에서 가깝거나 알아봤더니 검색했더니 이런 게 나왔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될 수 있고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생각하고 아카데미를 들어가는 것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말할 회사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저랑 굉장히 악연이 깊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어요. CXX라는 회사인데 CXX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회사는 전속 모델 오디션을 가끔씩 엽니다. 모델들을 모아서 오디션을 진행하고 이 오디션에 합격하는 사람들한테 전속 모델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를 권유를 해요. 뭔가 꼬투리를 잡습니다. 넌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 넌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듣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속 모델 오디션을 개최를 했으면 전속 모델로 뽑아야지 아카데미를 수강하게 권유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를 수강을 하고 전속 모델 계약을 하자고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속 모델 계약서 제의를 저도 받았습니다. 5년 계약 제의를 받았는데 제가 이 회사랑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금전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심해요. 이 회사랑 계약하기 전부터 잡아준 쇼를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캐스팅 팀장님은 저한테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도 주고 페이를 지급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이 끝나고 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담당자는 바뀌어있고 캐스팅 담당 팀장님이 그만둬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있는데다가 그래서 이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무페이로 한 거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기 시작하고 그 외에 소속 모델들과도 금전적인 분쟁들이 굉장히 많고 모델들의 만족도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회사입니다. 소송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는 모델들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마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 직원들의 월급 부분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들이 가끔씩 있다고 직접 이렇게 얘기해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전속 모델 제의를 거절할 때 저 혼자 거절한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모델 일을 하던 친구랑 같이 거절을 했어요. 우리 둘 다 이 회사는 아닌 것 같다, 계약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계약을 거절했는데, 그 뒤로 뒷소문을 정말 안 좋게 내고 다니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끼가 없는 병과이가 끼가 있는 그 친구를 꼬드겨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 라는 식의 소문도 퍼뜨려가지고 그게 제 귀에 다 들리기도 하고, 패션 코드 쇼할 때 연출팀이 이 회사였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고 마주치기 싫어도 강제로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쇼를 하는 것 때문에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메이크업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저희들이 자기 회사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쇼를 하는데 연출팀이 회사를 가리지 않고 모든 모델들한테 메이크업을 일단 진행을 하는 게 정상인데 저희들은 따로 메이크업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메이크업도 해주지 않는 그런 유치한 복수나 해대고 있고, 제가 한 짓이라고는 계약을 거절한 것밖에 없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직원들의 교체, 그리고 소속 모델들의 불만감,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등 모든 안 좋은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짬밥도 높고 좀 뭔가 오래된 회사이긴 하지만 아무런 메리트가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만한 일들만 가득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강력하게 비추천합니다. CXX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델을 하거나 알아보면서 언젠가 알게 될 이름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이 베이스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어느 정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캐스팅 팀장들도 좋은 분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혔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정말 애초에 처음부터 클린한 회사를 좋아합니다. 문제가 있었던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회사는 버 XXENT입니다. 한 가지 얘기해보자면 일단은 전 이 회사에서도 계약 제의를 받았어요. 5년 계약 제의를 받았는데 그 수익 배분 구조가 굉장히 제일 안 좋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미팅했던 회사들 중에 가장 페이 배분이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모델들한테 회사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모델한테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모델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회사의 내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부분이라던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비추천을 하고 싶지만 이미 지금 뭔가 유령 회사인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막 마주치게 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회사를 볼 때 소속되어 있는 모델을 일단 먼저 보세요. 이 사람이 짱짱한 모델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짱짱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 회사는 제가 저번 영상에 다룬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을 많이 뽑는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안 좋은 건데 다른 견해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속된 모델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 아카데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를 미팅하거나 모델의 꿈을 가지고 모델 지망생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회사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 영상에 이렇게 간절하게 해외 영상을 원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약속한 대로 해외에 진출하는 법을 가지고 제가 돌아올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들을 달아주실 때 이제 저의 견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견해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